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 실사가 들어가면 어떤 관련된 한자들이 되는지, 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배우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실에다가 염색을 했을 때 나오는 색깔들, 염색 색깔이 많겠지만 꼭 실사가 들어가서 생긴 한자들을 좀 보시겠고요. 그물과 줄, 실이라는 게 그물을 만들고 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또 그렇게 의미가 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천천히 오늘 배우실 한자가 많으니까 시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실 염색 한자를 보시면 하나도 염색 안 한 순설, 순화, hil소가 있고 들일랍자 있고 불구롱자가 있고 푸를록이 있고 자줏빛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수할 수는 실사에다가 뒤에 진칠둔인데 새싹둔이라고 해서 새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새싹이라는 것 자체 오염이 되지 않다, 깨끗하다는 의미여서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할 수를 써서 순수라든지 단순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고요. 두 번째 hil소는 처음으로 실을 만들었다 해서 날생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처음 생긴 실이니까 염색 안 한 실 해서 소박하다, 평소다. 흔히 우리가 장례 치를 때 흰색 옷 입죠? 그다음 귀신들이 흰색 옷 입는다고 하는 그 소복 할 때도 소자가 되겠어요. 드릴랍자를 보시면 실사에 앉는데요. 세금을 갖다 들이대다라고 해서 드릴랍자인데 색깔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갖다 낼 때 아주 곱게 색깔을 칠해서 또는 칠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종류로 천을 갖다 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납세하다, 납득하다 이런 말로 들이다라는 말에서 물을 들이다, 색깔을 들이다 이렇게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불구렁자를 보시면 장인공자가 만들던데요. 실 염색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붉은색이래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옷감에 색을 넣었다, 붉은색을 넣었다 해서 이렇게 붉은 얼굴 하면 홍안이라든지 우리가 노구홍상이라는 말 하죠. 녹색 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입으면 예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색시들이 이렇게 입죠. 저도 결혼할 때 위에는 녹색 저고리 톤을 입었고 아래는 붉은 치마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촌실한 녹색 아니고 약간 남색 계열로 조금 변형을 해서 입었던 것 같은데요. 녹이용사는 새색시를 상징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푸를 녹자는 앞에 실사를 쓰고 뒤에 나무, 깎을, 녹자를 집어넣어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가 하나 있으면 시로라기처럼 하나 정도만 벗겨요. 그러면 하얀 속살 나무 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엽록소가 있는 푸른 빛깔만 보입니다. 근데 더 많이 벗겨내면 흰색 안쪽이 보이겠지만, 그래서 가는 실만큼 벗겼더니 깎았더니 푸른빛이 보이다 해서 초록동색. 여기도 보시면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풀색과 녹색 구분 잘 되시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 비슷한 형편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를 초록동색이라고 합니다. 흔히 속담에 가재는 개편이요,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단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줏빛은 이것 첫자가 자발음을 하고 실사, 자, 실에다가 자줏빛을 하는데요. 자줏빛은 흔히 지금 오늘 우리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랏빛입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 바를 때 우리가 자자 이 보랏빛은 상당히 나쁜 빛깔입니다. 많은 것들을 손상시키는 빛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보지 않아야 되고요. 반대로 적외선이라고 하는 붉은색은 좋은 빛깔입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어디 치료할 때 여러분 빛으로 치료할 때 적외선 치료를 받으시죠.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이럴 때 쓰는 자줏빛 자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자가 상당히 염색하기가 힘듭니다. 옛날 염색 기술이 없을 때. 그래서 최고 관리들이 입는 관복 중에서 자색을 상당히 높은 관리가 입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물과 관련된 한자를 찾아보니까 열자나 됩니다. 그물망, 별이기, 별이강, 별이유, 줄선, 출현, 찾을색.
큰 띠신 줄순, 낙지줄, 민까지 이렇게 그물줄 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실사가 들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별이강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실, 뒤에 있는 한자가 보시면 강, 여기서 뇌강이라고 해서 산을 상징하니까 여기다 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항상 어떤 수업들 상급 때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얘기해 드렸는데 별이는 줄을 상징합니다. 잘 개념 잡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예시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바로 어망, 투망을 뜻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강가에서 잡으려고 해서 어망을 쭉 던지는 투망으로 잡으려고 한다면 아주 최대한 넓게 퍼뜨려서 빠른 시간 안에 슉 이렇게 잡아당겨야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잡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잡혀 들어온 물고기가 달아나지 않도록 또 재빨리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 줄을 별이라고 비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줄이에요. 그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강오류란 말이 뭐냐면 줄이 세 개가 있어요. 줄이 세 개가 있는데 유교적으로 어떻게 비유했냐면 아버지가 잘하면 자식이 잘하고 임금이 잘하면 신하가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잘한다는 그런 삼강이 있고 오륜이 있다 할 때 그때 강자가 되고 강령이라고 하면 어느 조직체나 꼭 지켜야 되는 기준적인 명령어, 목표, 목적, 훈련명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별이는 기준이 되는 줄이라는 거. 별이 기자는 실사의 몸기인데 기 발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강 바로 위에 있는 거 짝꿍이 될 수 있고 세기 기원 이럴 때 쓰고요. 그물망자는 이 별이강자와 완전히 비슷해서 오답률이 좋은 한자인데 쉽습니다. 아래 이렇게 망할망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자 때문에 망인데 앞에 실사를 보태줘서 진짜로 그물을 상징하는 한자가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투망이라든지 망사라든지 그래서 그물하고 관계가 돼요. 실이 들어가서 별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세추자를 써서 뭔가 이렇게 새를 잡을 때 쓰는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신 정권이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10월 유신 할 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새로운 기준점의 법을 만들죠. 그때 우리가 새롭게 한다에 유신이 있고요. 보통 사유라는 말이 있는데 뭐 동음이어로 사유가 많은데 이렇게 만약에 별유를 하면 생각류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기준점이잖아요. 그럼 네 가지의 기준, 사람이 정치를 하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예의염치라고 할 때 쓰는 사유라고 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말은 기준이 된다. 꼭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줄선자는 앞에 실에다가 샘천을 써서 천 발음이 선됐겠죠? 그래서 샘물이 오물물을 팠다든지 지하수를 팠는데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줄선, 이렇게 직선, 점선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 줄 현자는 검은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악기 할 때 쓰는 현자입니다. 악기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현악기, 관현악 이렇게 보시면 줄이라는 한자가 해결이 되고요. 찾을 색도 보시면 줄로 사람을 찾아요. 동아줄을 내려서 찾는데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내가 가서 따라 내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할 때 우리가 줄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줄을 던져서 찾고 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늘실 멱자와 집면서 집 아래 사람이 떨어진 것처럼 그래서 위에를 약간 변형된 것처럼 보자라고 해서 집면을 썼고 또는 그냥 뭐 어디 이렇게 덮여져 있는 데를 실을 해서 찾아내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외로 찾을 색자는 쓰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검색, 색인, 철삭 이렇게 삭발음 동아줄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썩은 동아줄이라고 표현하죠.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제가 햇님과 달님이라는 책을 읽어줬는데 거기에서 햇님과 달님인데 호랑이 오누이가 호랑이한테 막 쫓김을 당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하늘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동아줄이 내려와서 걔네 둘이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으로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호랑이가 그걸 보고 자기도 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줄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 줄을 잡았더니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어서 호랑이는 훅 떨어져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는 동화 이야기예요. 동아줄. 그때 저희 큰아들이 이제 아들이 엄마 동아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보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줄이에요, 줄. 자, 큰띠 신자를 보시면 펼신자가 발음을 하고 앞에다가 시를 써서 옛날 이렇게 관복을 입고 허리 쪽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끈을 딱 하는 모습에서 큰 띠신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흔히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하는 신사할 때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아주 정장을 딱 입고 허리 쪽에다가 끈을 딱 매고, 그 서양식 양복 입을 때 정말 연미복 입고 배 쪽에다가 큰 천으로 하는 그런 형상을 좀 생각하시면 큰 뜻이는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승자에서 뒤에가 맹꽁이맹이나 힘쓸민이라고 하는데, 이 맹꽁이를 실로 줄 묶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승자박이라는 말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줄로 묶어서 스스로 또 묶을 박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묶어요. 우리가 흔히 모순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이 쓰는데요. 자기 말에 자기가 올가미가 매이게 됩니다.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을 했을 때 법가사상할 때 이사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아주 법가주의를 하는데요. 이사라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법에 걸려서 자기가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법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걸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쓰죠. 그럴 때 있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마지막 낚싯줄 민자, 상당히 높은 고급 구스인데요. 뒤에 있는 한자가 힘쓸 민자고요. 낚시할 때 당연히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륜이라고 하면 줄륜, 낚싯줄륜을 써서 낚싯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뭐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요즘 우리 남성분들은 낚시 좋아하면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긴 한데요. 참고로 여자들 낚시 가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가서 재미도 없고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상당히 또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죠. 시간을 낚는다. 제 생각인데요. 시간을 낚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뿌리치고 나 혼자만에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좋은 게 아닐까요? 여자들도 그래서 혼자만의 낚시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한자가 실염색 한자고요. 순살순, 힐소, 드릴랍, 불굴홍, 푸르록, 자주피자 배우셨고요. 그물로 된 한자 금을망, 별이기, 그 다음 별이강, 그 다음 별이유, 줄선, 줄연, 찾을새, 큰 뜻인 줄승, 낚싯줄민 이런 한자 배우셨습니다. 오늘 붓으로 배우는 한자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실사가 들어가면 이런 한자들이 있다는 거 배우셨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설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